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조수진 겸임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네. 교수님 올 한 해 미디어 비평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한 해 동안 늘 이렇게 비판만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조금 이제 아쉬웠는데, 네. 이제 감시견의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지켜보는 게 또 언론 학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한 해 지나면서 솔직히 답답한 마음이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저처럼 언론의 역할을 지켜보고 계신 우리 열린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모습에서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덜 답답한 소식을 준비하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네. 저희가 올 한 해 언론 보도에 비친 다양한 이슈들을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이 보니까 올해의 마지막 토요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뉴스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2020년 언론 보도 이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거든요. 네. 자, 먼저 살펴볼 2020년 언론 보도 뉴스 키워드 어떤 걸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올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뉴스 키워드 살펴보기 전에요. 네. 그 언론 개혁 얘기가 시민들 사이에 우리 또 언론 내부에서도 일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의문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매체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속보 경쟁이 치열해졌고요. 언론이 속보, 클릭수에 집중하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제목들, 경쟁 구도의 보도,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오보, 왜곡 보도가 아주 쏟아져 나왔고요. 사실 이게 올 한 해만의 일은 아닙니다만 올해는 이제 코로나 시국과 맞물려서 네. 더 심각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가장 문제는 모든 이슈가 정쟁화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까지도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 우선이 아닌 정치 이슈로 몰고 가버린 언론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언론이 지향점을 가질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사실을 왜곡한다거나 혹은 답을 정해놓고 프레임을 맞춰 나가는 보도는 좀 지양해야 할 겁니다. 그래요. 2020년 그 어느 때보다도 같은 사안, 교수님 말씀 맞다나 심지어 이 코로나라는 어떤 재난 상황을 두고도 양극단의 의견이 엇갈리는 양극화 그리고 갈등 이게 참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네. 보니까 네. 그 교수님께서 언론이 부추기는 정쟁화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첫 번째 2020년 뉴스 키워드 이 모든 이슈의 정쟁화입니까? 코로나 포비아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까요? 그 코로나19가 시작될 초기부터 요즘에 그 백신 문제까지 1년 동안 정말 지속적으로 불안과 공포감을 조장하는 역할을 언론이 해오고 있다는 건데요. 네. 언론이 사회 문제를 제대로 짚어서 시민들이 혼란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혼란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정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이제 쭉 살펴보면은요, 용어 사용부터 문제였죠. 그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명명 원칙을 만들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따를 것을 권고했음에도 굳이 우한 폐렴을 고집하면서 그 일종의 혐오를 조장하기도 했고요. 네. 자극적인 표현도 많았고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았었죠. 네, 당시에 우리 언론의 재난 보도에서 사용되는 우한 폐렴의 예를 드셨지만 어렵네요 말이 과어휘화라고 네. 예 교수님이 지적을 하셨었어요. 네. 어휘를 너무 그러니까는 지나친 과장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예. 단독을 붙여서 또 우한 교민들의 숙소와 관련해 그 보도 준칙을 어긴 보도들도 기억나실 겁니다. 굉장히 많았었죠. 네. 교민 숙소 클로즈업 해가지고 촬영을 한다든가 격리 수용시설 지정을 놓고 지역 갈등 부추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어진 문제가 마스크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마스크 대란 등의 제목을 달았는데요.
원활하지 않은 마스크 수급의 문제는 언론이 지적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근데 마스크와 관련해서 무리하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보도가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나 뭐 마스크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특별히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이제 질병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죠. 질병에 대한 지식이 낮을수록 더 심각하고 위협적으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지 이렇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장하는 보도는 사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거 조금 명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모 대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네. 마스크 대란 정말 생각이 나네요. 이 언론에 등장한 이런 표현들 보면 올 한 해 우리가 계속 무언가와 전쟁을 해왔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마스크로 끝나나 했어요. 근데 끝나지 않았죠. 지금 뭐 백신 문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현재 이제 코로나 백신 이전에 이미 독감 백신 이슈가 있었죠. 그랬네요. 보건당국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우려해서 독감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그 지원 사업까지 펼쳤었는데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언론이 보이는 행태는 접종 후 사망한 수를 중계하듯이 보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인지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더 자극적인 제목으로 경쟁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대한 백신 학회에서도 입장문까지 냈었죠. 네. 사망 원인에 대한 추측성 언급에 대해 자제해달라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었고요. 당시 기사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백신 맞고 또 사망, 백신 접종 뒤 사망 미스터리, 그다음에 돌연사 이런 제목 자체로 굉장히 공포감을 심어주게 되잖아요. 네. 이런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과연 백신을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었고요. 이게 감염병 보도 준칙에도 있습니다.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에 주의할 것이라고 명시도 되어 있는데 언론이 이렇게 사망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속보 경쟁으로 불안감을 조정하는 제목들을 아주 마구 쏟아냈었습니다. 네. 이런데 이 독감 백신에 이어서 이제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또 우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요즘 언론의 보도 행태는 외국에서 칭찬하는 우리 방역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듯해 보이는 게 문제인데 도대체 어느 나라 언론인지 궁금하다라는 반응이 이렇게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 보도를 좀 살펴보면요. 한국 빨라야 2, 3월에 접종, 일본 이르면 내년 3월 접종 시작. 같은 3월인데 전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전달이 됐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 인터뷰를 하면서 유도 질문을 하기도 했고요. 이거 정말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다음에 통계를 인용할 때도 보면 이 신뢰가 통계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방역 실패라는 프레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달치 중에서 하루를 잡아서 증가세를 비교하는 조금 약간 이상한 통계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앵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K 방역의 치욕이 아니라 K 언론의 치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늘 강조하지만 언론보다 우리 시민들이 더 깨어있다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이런 백신 보도에 화가 난 시민들이 풍자적인 국민 청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시 기자분들이 가장 먼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풍자적인 이야기죠. 왜 이런 청원까지 네. 올라오는지 이 언론이 정말 반성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백신과 관련된 보도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될 텐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언론 보도에 비친 뉴스 키워드 조수진 교수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키워드들 좋지 않습니다. 이 우한 폐렴, 혐오 조장, 마스크 대란, 백신 공포 좋지 않은데 자, 다음으로 살펴볼 2020년 언론 보도에 비친 뉴스 키워드 어떤 거 골라오셨습니까? 네, 또 많은 이제 보도가 된 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검찰 개혁과 검찰 관련된 개혁. 겁니다. 네. 네.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보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부각하면서 대결 구도 위주의 보도로 일관됐다는 겁니다. 역시 관련 보도에서 편을 갈라서 대결 구도 갈등을 부각하는 기사 제목이 많았고요. 이제 이 문제와 함께 제기된 게 검찰발 받아쓰기 보도 행태가 비판을 많이 받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출입처 폐지, 법조 기자단 문제까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거 다뤄봤었는데요. 네, 그랬죠. 예, 법조
가족이자단의 배타적인 문제와 취재원에 의존하는 공생관계 형성의 문제가 이렇게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사안이 문제가 되는 건 출입처가 제시한 의제가 모든 언론의 동일한 의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기사가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중요한 수많은 이슈들은 의제 설정조차 되지 못하고 배제되는 게 문제고요. 출입처 의제가 사실상 사회적 의제로 장악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사실 심각한 거죠. 네. 검찰 개혁. 뭐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까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도 이 뉴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무부 장관 또 검찰총장 간의 대립 양상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 징계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검찰총장의 소송으로 아마 내년에도 이 이슈는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 밖에 어떤 키워드 있었습니까? 네, 자극적인 제목으로 일관했던 N번방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네. N번방 사건,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이라 불러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이게 본질을 흐리는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범죄자 서한은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 또 이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유명인의 이름은 왜 자꾸 거론이 되는지 참 답답했었는데요. 이런 범죄 사건의 경우는 원인이 뭐고 또 근본 대책은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언론이 방향제시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런 기능은 찾아보기 힘들었고요. 단독에만 몰두하는 모습들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극적, 선정적인 제목, 용어 사용도 자제해야 했고요. 이게 이제 오히려 추적단 불꽃이라는 그 대학생들의 취재가 네, 큰 네. 역할을 했었죠. 네. 정말 우리 언론이 부끄러워해야 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이 뭐 꾸준히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언론계 전반으로 이 사건에 대한 취재와 보도가 이어지지 못했고요. 결정적인 역할을 추적단 불꽃이라는 그 대학생 집단에서 했던 건데 참 부끄럽고 이 N번방 사건 때도 뭐 조주빈이 대학신문사에 다녔었는데 뭐 친구들 인터뷰가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까 교수님께서 서사를 부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 출소한 조두순 관련 보도에서도 그런 경향이 예, 이런 흥미 위주의 보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제목들 흥미 위주의 보도들이 참 많았었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전히 자살 보도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네, 네. 이런 다양한 이슈에서 나타나는 문제, 가짜뉴스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정정보도, 반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이슈도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좀 쭉 1년을 되돌아보니 또 다시 답답해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올 한해 대부분의 이슈들이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입장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 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받아쓰면서 더 편향된 모습을 보이는 언론의 모습이 정말 많이 아쉬웠는데, 언론이 물론 뭐 감시 기능 놓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정부를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판을 위한 무리한 의제 설정이라던가 무리수는 좀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좀 더더욱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한 해를 되새기면서 좀 잘못한 거는 반성하고 잘한 일은 사실 칭찬을 저는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뉴스 키워드로 이렇게 2020년 한 해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칭찬할 일은 없었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새해에는 좀 건전한 비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칭찬할 수 있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그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열린 라디오 YTN과 함께해 주신 2020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평일 아침 10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시사부터 생활정보까지 알찬 소식들을 다양하게 전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먼저 12월 14일 월요일에 방송된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일상 속 언어를 통해 세상을 돌아보고 고민해본다는 취지를 가진 코너인데요. 처음엔 언어 생활을 분석한다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그러나 언어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타당성을 느끼긴 어려웠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분리수거라는 단어가 주제로 나왔는데 행위의 주체인 시민들의 관점에서 분리배출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분리수거로 칭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여기서 과연 쓰레기 분리수거냐 배출이냐 라는 것을 논의할 만큼 문제의식이 있는 주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언어가 어느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따져보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문제는 누가 행위의 주체가 되는 언어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와 시민, 기업이 쓰레기 분리에 대한 기준과 합의를 함께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 분리수거에 대한 언어 문제를 짚어본 이후에는 지하철 안내방송 중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멘트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전에는 안전선 안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이었고 운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온 표현이기에 안내선 밖으로 물러서 달라고 변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 걸맞는 표현으로 변화한 점은 좋지만 미시적인 관점의 문제를 짚고 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언어로 세상을 돌아보고 그 안에 담긴 문제점을 짚어본다는 취지에 비해 납득할 만큼의 설득력을 가진 예시가 아니었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코너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불평등을 담은 언어나 차별을 내포한 언어 등을 그 예로 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과거에는 이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공공기관, 또 지하철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주체였다면 이제는 쓰레기를 내놓는 그리고 지하철을 타는 시민이 주체다. 이런 인식의 변화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사례가 너무 미시적이었다. 이렇게 들으신 것 같네요. 네, 또 다른 모니터링 내용 있을까요? 네, 다음은 이제 같은 날인 12월 14일 월요일에 진행되었던 이슈 인터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날은 이상천 혈액관리본부 헌혈증진국장과 권소영 혈액안전국장이 출연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혈액 수급이 위태로운 현 상황에 꼭 필요한 인터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헌혈에 대한 걱정과 오해가 있는 부분을 말해준 점이 좋았는데요. 헌혈 중 이제 코로나 감염 우려와 혈액 수급이 코로나19 현상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서 인식을 개선해준 인터뷰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레드커넥트 앱에 대한 언급이 짧게 지나쳤었는데 헌혈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면 유인 동기를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서 서로 극도로 이런 대면 접촉을 삼가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아마 이 헌혈에도 큰 타격이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런 내용 잘 들으셨다는 말씀이셨고, 자, 다른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은 이제 12월 16일 수요일에 진행되었던 교통안전 백과사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처럼 주어진 시간 안에 충분한 내용을 다루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같은 주제를 이어서 다음 시간에 다루면 보다 더 자세하고 충분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 당했을 때와 교차로에서 접촉사고, 고속도로에서 물건이 떨어진 때 일어난 교통사고 등 사고 내용들을 세분화하여 자세히 전달하려고 했던 점이 좋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또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12월 18일 금요일에 진행되었던 이슈 인터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날은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이 출연해 국토지리정보원이 하는 일과 최신 지도 구현 기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소재와 이야기를 다루었지만 인터뷰가 왜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지도 구현 기술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국토지리정보원이 하는 일을 충분히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했다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네. 오늘은 평일 오전에 방송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평가원님, 올 한 해도 YTN 라디오에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